처음에는 눈썹 위치가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교정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붓기가 빠지고 한 달 정도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눈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눈썹 위치 하나로 인상이 바뀌는 눈썹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눈썹 위치가 변할 거라는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눈 상담 수술을 할 때 눈썹의 비대칭, 그리고 눈썹의 높이, 그리고 젊었을 때 눈썹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데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작아지고 쌍꺼풀이 얇아지고 눈이 처지고 그리고 미간 부분과 눈가에 살이 처지는 이유가 눈썹 처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마 주름이 있어서 또는 이마가 처졌어요 라고 오셔서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을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눈이 작아지고 눈 뜨는 게 불편하고 눈매를 선하게 바꾸고 싶어서 눈 상담 수술을 오신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이마 거상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눈썹 위치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이마 뼈 부분과 눈썹의 위치 사이에는 단단한 유지인대가 강력하게 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유착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피부가 늘어지면서 모든 조직은 아래로 조금씩 늘어질 수가 있는데요. 눈썹의 위치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꺼풀 위쪽 부분에 있는 살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이가 드시면서 눈 위쪽이 지방이 불룩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꺼풀 지방을 제거해 달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눈썹을 위로 손으로 살짝 들어보면 눈꺼풀에 있는 지방이 없어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눈꺼풀 쪽에 있는 지방이 앞으로 돌출된 것이 아니라 눈꺼풀 쪽에 있는 피부가 아래쪽으로 눈썹이 위치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피부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눈꺼풀 위쪽이 불룩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쌍꺼풀이 점점 작아집니다. 물론 쌍꺼풀 수술을 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의 고정점이 유착점이 약해지면서 쌍꺼풀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쌍꺼풀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나이가 들면서 쌍꺼풀의 높이가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눈썹의 위치가 내려가면서 위쪽으로 덮이는 눈꺼풀에 피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덮여있는 피부가 많아져서 보이는 노출되는 살이 적어서 쌍꺼풀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눈이 작아진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간격도 줄어들고 위쪽에 덮여있는 무게감 때문에 눈 뜨는 힘도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쌍꺼풀 수술을 받아야 되나 눈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데요. 실제로 꽤 많은 경우에는 눈썹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눈매도 개선할 수 있고 선한 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 수술의 일종으로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썹 이마 수술을 할 때는 옛날에는 이마 위쪽에 있는 헤어라인 경계를 따라서 모두 피부를 절제하고 그 위쪽으로 피부를 당기는 형태의 수술을 하곤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정말로 이마 거상 수술, 즉 이마를 당기는 수술이 목적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마를 축소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헤어라인 근처에 피부를 잘라내는 절개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헤어라인 두피 안쪽에 3군데에서 5군데 사이에 되는 절개선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3개의 지점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좁은 공간 안에서 중요한 신경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눈썹 주변과 이마 부분의 단단한 조직들을 정확하게 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슴 확대 수술도 많이 하는 편인데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원리와 비슷하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에 이마 공간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골막과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는 유지인대를 분리하는 목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형외과 수술을 해서 수술 시간에 차지하는 가장 긴 시간은 봉합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피부를 많이 절제하거나 잘라내는 경우에는 수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박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봉합에 걸리는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두피 부분은 봉합사를 이용해서 봉합하는 것보다 특수한 스테이플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은데요. 스킨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봉합을 할 경우에는 모근의 손상이 적고 봉합 시간도 단축되고 제거도 간편하기 때문에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징그럽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안전하고 모근 손상도 예방하면서 수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방식으로 봉합을 하기 때문에 봉합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이마 거상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고정입니다. 실제로 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리프팅을 한 결과가 오래 유지가 되겠죠. 이마 거상 수술 후에 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흡수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의료기기,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철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뼈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고정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형태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뼈에 고정하고 골막이 단단하게 고정되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수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고 단단하게 고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안정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수술 후에 이 의료기기가 몸 안에서 녹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2달 정도는 만져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안쪽에서 뾰족하게 있기 때문에 절개 부위에 근처에 손을 긁거나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인데요.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한 번 하는 수술을 회복도 빠르게 결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흡수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고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부종이나 멍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마 자체에 멍이 올라오지는 않는데요. 이유는 이마 부분은 골막으로 전체가 피판이 들리고 이마 아래쪽 눈썹 경계 부분에 유지인대를 분리한 공간이 연부 조직이랑 통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만약에 멍이 든다 그러면 눈꺼풀 부위에 판다 모양으로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멍이 들진 않지만 일주일 정도 노란 멍이 있을 수 있고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또는 멍이 잘 드는 체질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파란 멍이 생겼다가 추가적으로 노란 멍으로 변환된 이후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은 2주 정도로 잡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썹 위치가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교정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붓기가 빠지고 한 달 정도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눈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회복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마 전체를 위쪽으로 당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을 떴다가 맞다 했을 때의 불편감이 있는 눈꺼풀 수술과는 훨씬 더 편안함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다음날부터 머리를 감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할 때 두피 안쪽 절개라서 두 발을 삭발을 하거나 수술 후에 회복이 될 때까지 머리를 못 감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 눈썹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드리워진 눈꺼풀이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눈을 뜰 때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쌍꺼풀의 높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특히 코 가로주름 또는 눈 가쪽에 있는 처지는 피부들이 눈썹 위치와 함께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눈 주변부의 주름들이 쉽게 잘 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눈 수술 상담을 할 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수술의 범위에서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쌍꺼풀 수술을 한다면 우리가 절개를 통해서 접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흰자의 가로폭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눈썹파 절개나 눈썹 근처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썹의 가로폭, 흰자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까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눈썹과 이마 전체 폭을 다 포함한 위치를 전부 위로 리프팅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 가쪽 그리고 눈 안쪽 부분의 주름 같은 것들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개의 범위가 굉장히 적고 박리 범위는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 수술 상담을 할 때 이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점이 눈썹 위치를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꼭 파악하고 수술을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쌍꺼풀 절개로 수술을 할 때에도 많은 양의 피부를 삭제하게 되면
아래쪽에 얇은 눈꺼풀과 위쪽에 두꺼운 눈썹에 가까운 피부가 만나게 되면서 두꺼운 쌍꺼풀이 예쁘지 않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썹의 위치를 먼저 조정한 후에 아래쪽에 잘라내게 되는 쌍꺼풀의 피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을 한다고 해서 눈 뜨는 힘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 뜨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눈꺼풀을 위로 들어 올려줌으로써 시원하게 눈을 뜰 수 있고 인상도 훨씬 더 젊고 선한 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수술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자가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요. 거울을 보시고 눈썹의 안쪽과 바깥쪽을 두 개의 손가락으로 잡고 위로 자연스럽게 올려보시면 눈 뜨는 힘이 편해지고 쌍꺼풀이 예뻐지고 주변에 있는 눈주름이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을 통해 눈썹의 위치를 조절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인상이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